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상관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4왈 상관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상관격에 상관을 쓰겠다. 이건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천수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증명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가 상관밖에 용신을 쓸 수가 없어요. 상관격에. 그럼 결국은 월지를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월지를 용신을 쓰겠다라는 것은 월지가 지나고 나면 월지를 돕는 그거 한 3년, 그거 4년, 그러니까 3순대원, 4순대원, 5순대원 이렇게 하다 보면 4주가 끝나죠. 그러나 그 정도만 흘러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적천수 원본을 지으신 경도라는 분이 있었다고 하죠. 청나라에 명나라 때.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적천수에선 격을 다루는데 흉격만 다루고 있어요. 22장 관살장, 23장 상관장. 그 외에는 인수격이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다룹니다. 제격이니. 자, 상관에서 경관을 한다라고 하면 위화백단이라고 그래요. 격국론에서는요. 상관에서 관을 보면 위화백단. 화가 100가지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난변 해석하기는 조금 분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볼 수도 있고 불가견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안 될 경우가 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임시화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이 훔칠 절자예요. 저기 절자 명주의 원신 일간이에요. 일간을 훔치는 거예요. 원신을 훔치는 건데 이미 뭐예요? 비설량, 우리도 설량, 불량하다는 뜻이죠. 불량하다. 또 일간지 귀기라고 해서 일간의 아주 귀한 기운을 상하게 한다라는데 그게 곧 뭘까요? 일간이 귀하게 하는 기운은 곧 정관이에요. 정관을 상하게 한다. 더욱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종횡무진을 한다는 거죠. 지 맘대로 날뛴다. 그러나 선악에도 무상,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악도 한결같지 않으니 다듬어서 쓰면 가어라는 건 이거는 야생마한테 곧 뭐예요? 말 한 장만 얻는 방법만 알면 이게 이제 심효참 선생이 격국론에서 칠사격에서 이렇게 가어라고 해서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영웅호골이 칠사격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영화발회라고 해서 영웅호골이 아니고 영화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리고 많은 주인공들이 총명하다. 이 총명한 사람을 쓰는 거는 곧 격국론에서는 요겁니다. 상관용인격. 요게 바로 상관격에서 인성을 쓸 때, 용신을 인성으로 쓸 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총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해먹고 기자도 해먹고 그렇습니다. 만약 관을 보는 것에 가부 옳은지 그른지는 뿌름지기 그 원국에서 절지를 해서 판명하라라는 거예요. 관영 그 사이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종정부동하니 같지 않으니 불가지일론이라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자 보세요. 상관용인 첫 번째 썼고요. 상관용제 첫 번째 썼고요. 그 다음에 상관용이 썼습니다. 세 번째 상관용 겁을 썼고요. 오늘 상관용 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상관용관은 저 뒤에 오늘 다음번에 하는데 이건 상관용관은 곧
계절, 조를 봐서 쓰는 겁니다.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뭐 임철조 선생이 상관용관을 쓸 때, 뭐 상관용 용제를 쓸 때, 뭐 상관용관을 쓸 때, 용인을 쓸 때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런 거는 뭐 사주풀이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봅시다. 상관격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오늘 배워드릴게요. 자왈 상관용 상관격이에요. 이건 격국론에서 심해첨 선생은 이런 거를 샘플로 뽑아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임수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관격이죠. 이걸 수목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 선생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임수가 생후 묘월에 태어나서 바로, 이 정자는 발을 정자라고 하지만 부사어는 바로라고 하면 됩니다. 바로 수목 상관격이다. 천간으로 기토가 임절이라고 해서 이게 토국수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체입니다. 자진수구라고요. 진토가 여기 또 있고요. 수를 품고 진진수를 품고 있고요. 경금이 도와줘서 수가 강하다. 일주가 강하니까 이 기토 하나만 가지고 바라다 볼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로 변해버렸어요? 금수가 강한 걸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월지에 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 강해요? 수가 강해요? 수가 더 강하니까 금은 못 쓸 거예요, 용신으로. 그러면 수가 강하니까 토화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기토는 습토라 쓰지 못하고요. 진토는 습토라 못 씁니다. 왜? 수를 막질 못해요. 기토나 진토나는 수를 못 막으니까 화는 없고요, 이 사주가요. 그래 놓으니까 불용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쓰라라는 거 아니에요?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를 생하는 금. 좋습니다. 이를 생하는, 이게 수가 생하는 뭐예요? 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 운이 좋아야 되냐? 그 운이. 썩 좋지를 않다는 것이죠. 신운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유운이 되면요. 묘유충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 사주는요. 상관격에 상관을 쓰면서도요. 둘렌 6대운까지 가요. 다음 사주는 5대운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지양진하니 곧 목의 역이라 한 번은 생금하라고요. 진토가 하는 짓거리가요. 일공수 한 번은 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우투, 양경, 경금이 투출해서요. 부단 진토가 불능재수, 진토가 능히 수를 제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금조수하고 있다. 금을 생하고 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이 용신이 된다. 소위 유신득경 하나의 신이 용신으로 얻었으니 이 상은 비경 가볍지가 않다. 그럼 가볍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무겁다. 참 좋다. 그런 뜻이에요. 초운의 경진신사는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수체니까 이 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금의 왕지라 공명불수하죠. 금이 그것도 토생금하고 있고요. 신사하면 이 경금이 이 속에 들었어요. 사화가 신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수불수, 공명불수. 이름을 날릴 수 없는데 지 이모운에 다다르면이라고 해서 오는 어떻게 해요? 재성을 생하고 뭐예요? 금을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 안탑,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개미는 더 좋겠죠. 생공목신하니 갑신 지전 북방 수지를 하는데 왜 괜찮냐? 목이니까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 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수지하니 화운도 극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이모우는 괜찮은데 사화는 변절이 되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목봉생조, 목이 신자지 수국을 해서 생존하니 괜찮아요. 사판, 벼슬판이 어디에 연등 계속 올라갔다. 유 거쳐서 영윤을 거쳐서 사마까지 됐어요. 이 발구 천자입니다. 이를 천자.
천지황당, 황당에 이르렀고요. 탁 뽑혔다라는 거예요. 관찰사에 뽑혀서 이건 밟을 이자입니다. 얼번, 그래서 팔자본강, 여덟 자의 본강까지 했다. 그러나 일격 유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파 묘목, 저 월지에 있는 묘목을 파하는 바람에 규원악직, 잘못을 저질러 갖고 어떻게 됐어요? 벼슬길을 떠났다. 소위 용신은 어떻게 돼요? 불가손상, 손상이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신사언야라. 바로 믿을만한 소리다라고 말을 끝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용신은 상하면 안 됩니다. 상관용 상관격이라는 것인데 이 격은 상관인데 용신을 상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상관격에 상관을 쓴다는 이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흉격이기 때문이다. 육순대원이면 반드시 월지를 충국하는 대원이 들어오는데 이따를 무난히 넘기면 장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부모님께 올려드린 듯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육순이는 환갑잔치를 꼭 해서 무병장수를 기원했죠. 수가 5.3이에요. 그러면 토, 화를 써야 되니까요. 토가 1밖에 안 되고요. 화는 0.0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못 씁니다. 수째, 토와 영조는 쓸 수가 없고요. 금수, 목을 써서 목수로 가는데 용신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특히 철조 선생님이 말했던 진토는 일생금, 한 번 금을 생하고요. 일공수, 한 번 수를 도와주니 또 양경, 두 경금이 투출해서요. 진토는 불능재수, 수를 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을 생하고 물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172번 같아요. 상관격에서는 상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용신으로. 신호점에서, 격국론에서는요. 자, 172번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지만요. 신자진 수국을 해서 그래도 넘깁니다. 저기 자수, 진토가 있어서. 그러나 유금은요, 묘목을 그대로 쳐버리죠. 이것만 넘기면 되는데 못 넘겨서 그렇습니다. 병술 정해는 좋죠. 해묘 목곡을 하고요. 좋습니다. 자, 173번입니다. 자, 이것도 수목 상관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목 상관격이에요. 개수생우 인호라니 바로 이런 것이 수목 상관격이다. 지지론 인성이 병왕하다. 자, 인성이란 금이에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쓰고요. 용신이 수가 됩니다. 앞에 사주와 비슷하죠. 그리고 이 갑술대운 또 넘길 수 있네요. 인술하고요. 그러나 철조 선생은 이 금이 강하는 유대운에 넘기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봅시다. 유축 공급을 해요. 그렇죠. 여기요. 공급을 해요. 필히 인목을 용신으로 쓴다. 재능이 유효했다. 재능이 유효했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을해운에 좋죠. 인해 한목을 하니요. 목봉 생황하니 중향방, 향방으로 올라갔다. 갑술 개이운까지 좋아요. 출사 현령을 했고요. 유님은요, 지봉 3유에서요, 같이 유금이 3개가 되는 바람에, 목은 금다. 목은 어리고요. 금이 많아지는 바람에 귀원악직이 됐네요. 잘못을 저질러서 전조와 이 조는, 이 앞에 명조와 이 명조는 모두 원인은 뭐냐? 소화, 화가 잡기 때문이다. 유병무약이기 때문이다. 병은 있으나 약이 없는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 화가 있었으면 비록 행금지, 금의 지지로 가도 즉 무대환이라 큰 화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앞에 어느 명제에 설명했듯이 용신이 격국론이 아닌 중화론에서
월지 있으면 좋을 듯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계절만 지나면 오히려 곧바로 기구신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월지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사주는 괜찮게 흘렀죠. 그리고 금체, 목, 화목용조에서 화는 없어요. 쓰지 못하고 목수로 가는 거죠. 그 수자운이 빨리 오니까 역대운으로 괜찮은 사주였는데 금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서 잘못된 거죠. 힘여청 격국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격국론은 분신론으로 얽매였기 때문에 즉 국은 분이 되고요. 이 군을 다시 신학, 상신이에요. 쓸 수 없기에 군을 어떻게 다시 상식, 신화로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격국론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주에서 격국론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격국론을 지나서 다시 억부론이 와갖고 사주가 사주 이론이 확실하게 쓴 거죠. 자, 이런 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유운돼서 이 사주는 기원합직이 된 거예요. 목이 용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저 2개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사례명저 2개 준비해서 하면 상관용, 상관격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